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캄캄하지? 화면이? 호인아, 왜 이렇게 화면이 캄캄하냐? 그런가? 채팅 한번 볼까? 우리 호인이 들어와 있나? 호인이 안 들어와 있네. 호인아, 데이터가 없냐? 들어가요. 야, 너. 삼둘둘부터 할게요. 피곤한 우리 중생들이 많구나. 피곤한 중생들이 다들 팔에 이상한 걸 감고 잠을 자고 있어요, 친구들이. 일단 다인의 진화론을 한번 볼까요? 다인의 진화론. 다인이라는 과학자가 진화론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생명체가요, 이처럼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돌연변이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체가 깜짝이야.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인의 진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인의 진화론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생물은 서식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데요. 그러면 그 자손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키가 큰 놈, 키가 짧은 놈, 눈썹이 진한 놈, 눈썹이 옅은 놈, 코가 큰 놈, 코가 작은 놈, 그 다음에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놈, 남모양의 적혈구가 아니고 둥근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놈, 이렇게 태어나겠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항생제에 강한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잖아. 항생제에 약한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지? 항생제가 뿌려졌을 때는 항생제 강한 놈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개체 사이에 이제 많은 자손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러한 개체 사이에서 먹이라든가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 보면 이제 세력 다툼에 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리한 변이를 갖춘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환경에 잘 적응한 유리한 그런 자손들이 그 형질을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돼. 자연 선택설에 의한 이 진화 과정,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과잉 생산과 변이, 생존 경쟁, 그리고 자연에 적응한 친구들만이 살아남아서 선택되어서 살아가고 걔네들이 후손을 뻗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유전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린도 마찬가지로 목이 긴 기린이 있는가 하면 목이 짧은 기린도, 약간 짧은 기린도 있어요. 그럼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돼 가지고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예? 자연 선택이 뭐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길 수가 있다. 이게 자연 선택이야. 그리고 그러는 그 과정이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별표 2개 있다. 꼭 기억을 해주라. 자, 변이와 자연 선택.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리핏? 반복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와 자연 선택 요 내용이 무슨 말인가? 변이와 자연 선택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자연 선택에 의한 핀치세죠. 옛날에는 뭐 이 핀치세를 핀치라고 하지 않고 벤치라고 했는데 이러한 핀치의 진화도 마찬가지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그놈만 살아남아요. 그놈만 살아남고 또 이제 그놈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리겠죠. 그러면 자신과 비슷한 놈만 또 살아남을 수 있어. 그 환경에는.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놈이 태어나면 살아남지만 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또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그 돌연변이는 죽게 되죠. 그지? 마찬가지야. 여우는 같은 종이잖아. 여우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끼리 이제 교배를 했어요. 많은 여우가 태어날 거야. 그 많은 여우들이 생존 경쟁을 할 거야. 세력 다툼에 밀렸어요. 어떤 놈은 북극으로 가고 어떤 놈은 남극으로 갔어요. 아니 온대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북극으로 간 대부분의 여우를 보니까 귀가 좀 뭉툭해요. 그런 놈들만 살아남아. 또 그런 놈들이 교배를 해. 그럼 그런 놈과 비슷한 놈만 가진 놈이 그 지역에는 살아남고 다른 놈은 이제 이렇게 그 생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죠. 뭐 똑같은 얘기야 지금. 자, 변이. 다윈이 제시했으며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대표적인 원리는 자연선택설이다. 자연선택설. 자연에 잘 적응한 놈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자연선택설이야.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놈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들에 비해 생존율과 생식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놈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 차이에 의한 변이는 돌연 변이도 있을 수 있고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도 그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연 변이, DNA 변화로 어버이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이고 또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도 서로 다른 형질의 개체가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개체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 생존 경쟁을 한다고 그랬죠? 생존 경쟁을 하고 그 생존 경쟁을 통해서 그 생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 뭐 이것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이라니까.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보실래요? 자연 상태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어떻게 발생할지 설명해 보자. 대부분의 세균은 항생제 저항성이 없는 저항성 유전자가 없어요. 대부분의 세균에. 근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DNA 염기 변화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이 세균은 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환경이 변했어. 환경이 변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항생제가 뿌려졌어. 항생제가 뿌려졌으면 어떤 놈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놈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뻗어질 수 있어요.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놈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항생제가 뿌려진 그러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가지고 자손을 뻗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개체사의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어떤 변이의 원인 두 가지 쓰시오.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조합. 이게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죠. 개체 사이에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는 그러한 원인이 두 가지. 돌연변이, 생식세포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선택설 있어요. 자연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 다인이 주장했죠. 과잉 생산을 하면 어떤 변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변이들이 서로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죠. 키가 큰 놈, 키가 작은 놈, 꼬리가 긴 놈, 꼬리가 뭐 짧은 놈. 얘네들께 생존 경쟁을 하죠. 생존 경쟁 과정에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놈만 살아남을 수 있다. 자연 선택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게 자연 선택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 선택은 환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 현재와 같이 생물 종이 다양해졌다. 이게 우리가 다인의 자연 선택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스스로 해결하기 똑같은 내용이네. 다인의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생물은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는 개체보다 자손을 많이 남겨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퀴벌레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살충제 내성 개체가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데 살충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없는 개체는 대부분 죽고 내성이 있는 개체만 살아남아 증식한다.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있는 개체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내성 바퀴벌레 이제 집단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후손을 계속 퍼뜨리면서 이런 저항성을 가진 바퀴벌레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인간도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 도너츠 모양이에요. 도너츠 모양. 근데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인간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그 인간은 이러한 뭐 그 정상적인 환경,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뭐 창궐하지 않는, 말라리아가 없는 이러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걔네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산소 운반이 안 되거든요. 남모양의 적혈군 산소 운반이 떨어져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어? 없죠. 그러나 이 인간들,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인간들은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저항성이 커진대요. 이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친구는. 그래서 걔네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자손을 뻗뜨리면 그 자손들 중에는 또 계속해서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인간이 계속해서 나오죠. 물론 또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그 부모가 자손을 낳는데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그러한 인간도 태어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걔네들은 금방 죽겠지. 말라리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손을 낳다 보면 남모양의 적혈을 가진 집단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공유. 자,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가 뭐냐?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예?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체와 무생물의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생태계야.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고, 하나의 생명체가 여러 마리 있어. 여러 마리 있으면 개체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체군들의 무리, 이런 거, 뭐 까마귀, 독수리, 노루, 여우, 이런 것들은 이제 군집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 군집과 또 환경을 묶어서 생태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얘네들 무슨 벌레지? 색깔이 어때요? 다르죠?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무당벌레만 있나요? 또 이거 뭐지? 예? 달팽이 아닌가? 얘는 뭐지? 깨구리죠. 얘는 뭘까? 고슴도치? 안 보이죠? 자, 이런 것을 종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산림 생태계, 뭐 수중 생태계, 뭐 등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뭐 초지, 해양 생태계, 산림 생태계, 갯벌 생태계, 뭐 그 무생물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로서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있네. 1번 Genetic Diversity. 같은 종이라도 서로 색깔과 무늬가 다르죠.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아까 무당벌레의 어떤 등껍질의 모양, 색깔, 무늬가 다 다르듯이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적 다양성의 예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터키 달팽이의 어떤 그 무늬와 색, 그 다음에 체프먼 얼룩말의 다양한 털 줄무늬, 같은 종이죠 얘네들. 얼룩말은 얼룩말끼리 같은 종, 그 다음에 달팽이는 달팽이끼리 같은 종인데 각각 달라, 색깔과 무늬가.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예를 들면 그 생태계 안에 일정한 지역에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독수리도 살고 여우도 살고 뭐 등등, 메뚜기도 살고 꽁도 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종 다양성이죠. 이 종 다양성이 높아야만이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 다양성. 소나무도 살고 갈참나무도 살고 느티나무도 살고 이런 그 종 다양성이 다양해야만이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 종이 많죠. 그 종이 한 종이 없어지더라도 대체 종이 있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가 살아갈 수 있죠. 지금 아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가와 나에 보시면 어느 게 더 종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나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소나무만 많네요. 소나무 많고 나머지 뭐 자작나무니 쌍갈나무니 구상나무는 별로 없어요. 소나무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가날 두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가는 소나무가 가장 많아요. 자작나무, 쌍갈나무, 구상나무는 뭐 한두 개 정도 있고요. 나는 소나무 6, 자작나무 3, 쌍갈나무, 신갈나무 5, 구상나무 6 해서 이렇게 합계 전체 똑같이 20개입니다. 종 다양성이 높은 곳 나죠, 나. 그죠? 나. 그래서 나에서 지금 생물의 종류와 총 개수의 수는 20개로 같지만 각종의 분포 비율이 가보다 나가 더 균등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 그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래서 생태계의 종류, 뭐 산림 생태계, 초지, 하청, 갯벌, 해양, 사막, 농경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인데요. 우리가 생태계가 다양하면 자동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유전적 다양성이라면 당연히 종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생태계의 종류들이 있어요. 산림, 갯벌, 해양, 농경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무생물적인 환경,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을 묶어서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 다양성에 포함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서 생태계가 안정됩니다. 생물도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하죠. 생물 자원.
우리가 어떤 생물 자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죠. 쌀, 옥수수, 콩으로부터 식량 자원을 얻을 수 있죠. 목화로부터 의복 자원을 얻을 수 있죠. 누에고치라든가. 그다음 나무, 풀 등으로 주택 자원을 얻을 수 있죠. 주목나무에서 탁솔, 푸른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이런 의약 자원을 얻을 수 있죠. 그죠? 또 여가 자원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고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이 왼쪽 거는 쥐지가 죽잖아. 수리부엉이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 네. 그러면 생태계가 깨져버려. 네. 하지만 이쪽은 생물 종이 다양한 경우는 이 쥐지가 죽어도 수행지가 있잖아. 또 오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도요새도 있고 이를 수리부엉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종으로 인한 그 뭡니까 3차 소비자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이게 생물 다양성 큰 감소 원인이죠. 서식지 단편화. 도로나 댐 건설, 서식지가 분리되면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의 가장 큰 감소의 원인이다. 생물이 고립되면서 죽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2번은 뭐지? 야생동물의 남획과 불법 포획. 이걸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세 번째는 뭘까? 외래징 도입되잖아. 이봐, 여기 토종 나무들 살아갈 수가 없어. 이 가시박 덩굴에 의해서. 얘네 다 감싸버려. 그럼 광합성 못해. 다 죽어. 또 베스라는 이놈 봐. 이 새끼가 다 이 수많은 이 물고기들 다 잡아 먹어버려. 얘 혼자만 살 수 있어. 자, 마지막 네 번째 환경오염. 심각하죠 이거. 환경오염. 농약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쓰레기, 폐수 배출 증가, 대기오염, 산성비 내리고 폐수의 중금속, 토양오염, 생물 농축 이렇게 하면서 생태계가 깨져버리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자. 첫 번째 람사리 협약이 있어. 습지 보존 정책을 우리가 하자. 뭐 언제 가입되고 뭐 언제 열렸는가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봐. 1997년 이란의 람사리에서 열렸대요. 우리나라 1997년에 가입했고요. 두 번째 뭐 있지? 런던 협약이 있대요.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뭐 있죠?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대요. 92년 5월 케냐의 라이로비에서 채택이 됐대요.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을 이용해 생물 자원을 얻는 이익이 공정한 분배를 하자. 종자은행 설립하자. 이런 협약이 있대요. 그다음 워싱턴 협약이라고 있어요. 이 워싱턴 협약, 이 워싱턴 사이테스 협약, 이거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 워싱턴 협약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우리가 조사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계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토의해 보자. 어떻게 토의하면 될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 보호하고 이런 것이죠. 학교와 집에서 에너지 전략 실천하고요. 그죠? 사용하지 전지 플러그 꽂고요. 전등 끄고 에어컨 사용 줄이고 에너지 효율 등급 사용하고 뭐 등등이 있어요. 됐니 친구들?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높으므로 멸종 확률이 낮죠. 네? 한 가지만 있으면 바나나도 종류가 한 가지만 있으면 바나나도 종류가 한 가지 있으면 만약에 그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바나나가 다 죽겠지. 그러면 바나나 못 먹냐? 다른 종류의 바나나가 있어야 되지. 네.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이죠, 이제. 종.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러니까 종이 한 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쥐지가 죽으면 그러면 독수리도 죽어야 돼? 아니요. 그 종이 다른 종이 있어야지. 대체 종이.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이 이제 일어나면 유전적 다양성인가 그다음에 종 다양성이 더불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안정적이니까. 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 생물 다양성은 왜 중요하냐? 자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뭐 이런 등등에 관련한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끝.